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평창 장례식장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6일에도 평창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횡성과 원주에서도 5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춘천과 홍천에서는 확진자 접촉으로 각각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428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시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지자체의 재난 문자 발송이 하루 한 차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 재난 문자 발송을 최소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지자체별 1일 1회 종합적 상황 안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단 감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확진자 동선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원창묵 원주시장이 닷새 만인 7일 정오 격리 해제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열린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보훈단체 관계자 A씨와 접촉한 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6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시장과 함께 확진자를 만난 원주시 관계자 3명도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6일 대법원은 일명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19살 배모 군에게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인 류모 씨는 징역 7년, 백모 군은 징역 9년, 단기 5년이 확정돼 모두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의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여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춘천시가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추구하는 건데요. 춘천시 정미경 관광기획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우선 슬로시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슬로시티는 문자 그대로 슬로는 느림, 시티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느림은 단순히 빠르고 느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슬로시티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역사, 문화를 잘 가꾸어 후세에 계승하고 지역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 운동입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은 1999년 이탈리아의 그레베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수도권과 중소지방 도시의 격차 심화, 농촌의 인구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을 계기로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과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빠르고 무분별한 발전을 지향하고 슬로시티의 철학과 이념에 동참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참여하여 결정된 국제적 기구입니다. 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은 세계 30개 나라 271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 연맹체죠. 춘천시도 연맹에 가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춘천시는 2019년부터 2년간 슬로시티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본부와 2020년 1월 업무 협약을 맺은 이래 춘천시민, 춘천시청 직원,
춘천시 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작년 4월 국내 실사와 올해 1월 온라인 국제 실사 총 2회에 걸친 실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인프라, 농업, 관광 및 전통예술 보호 등 7개 분야 71개에 달하는 연맹의 엄격한 평가 항목의 통과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였고 근본과 같은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에선 16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기대 효과도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날 슬로 철학, 느림의 철학이 미국의 세도나 일본의 교토,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 세계적 도시에서 행복한 도시를 위한 기본 철학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국제 슬로시티 연맹 가입 승인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환경, 농업유산, 경관, 전통문화, 청정 특산품 등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되는 춘천의 훌륭한 자원인 춘천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슬로시티로 공식 인증된 국내의 많은 도시에는 느림의 철학을 체험하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느림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김유정 작가의 생가를 복원한 김유정 문학촌, 골목 구석구석 따뜻한 정과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효자동 낭만골목, 7, 80년대 뉴트로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육림고개, 북한강을 배경으로 청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하중도 생태공원,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길 스토리가 담겨 있는 8개의 코스 봄내길은 슬로시티 춘천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주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서의 춘천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슬로시티 춘천의 최종 목표는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1억 그루 나무 심기, 제로 웨이스트 춘천 2450 플랜을 통해 후손들이 좋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자원인 산과 물을 활용한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 에너지 융합 복합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환경오염 극복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는 슬로시티 가치를 품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슬로시티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화 및 상품 개발, 슬로시티의 지속적 가치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시민주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세계 제1의 슬로시티 춘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천시 정미경 관광기획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명태에 이어 꽁치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꽁치가 어물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 가격도 천정부지. 60마리 한 상자당 2만 원 선이던 것이 지금은 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3배나 폭등했지만 물량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5,000원에 5마리씩, 7마리씩도 주고 6마리씩 줬는데 지금 10,000원 해도 6마리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도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갖다 파는 거야, 그냥. 안 갖고 와.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안 갖고 와, 그래. 그리고 솔직하게 잘 사러 가도 도매상 같은 데도 꽁치 없대. 없다고 했기는. 잊어보고 있지, 그냥. 안 팔라고. 그 정도래. 9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물반 꽁치반이라고 할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꽁치 어획량을 보면 2017년 757톤, 2018년 708톤,
2019년 272톤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분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도 기후변화 영향하고 최근에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꽁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중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논쟁이 있어서 싼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꽁치. 이제는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아스파라거스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센터와 아스파라거스 연합회는 수출국 다변화와 맞춤형 생산 등을 통해 이달부터 7월까지 2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5톤 수출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물량입니다. 도내에서 집중 생산되는 아스파라거스는 춘천과 양구, 화천 등을 중심으로 81헥타르가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희망 구직자는 상담 창구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중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또 취업 관련 참고서적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취업준비 스터디그룹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구역 모두 배기와 나무 주사, 단목 벌채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도 병행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말부터 정선 지역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에 대해 나무 주사와 단목 벌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가 오는 10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대상자별로 접종 예약을 등록하고 개인별로 접종 일시와 장소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6일까지 삼척시는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을 진행해 모두 1,500여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동해시가 오는 2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동해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은 홍보물 제작과 기업 홍보, 시제품 제작, 국내 전시전 참가 지원 등 6개 분야로 기업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내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이 그 대상으로 신규 참여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 여성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해 지역 농민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0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7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보건소는 농번기, 산나물 채취 시기, 행락철 등 야외 활동이 급증하면서 진드기에 물릴 우려가 높다며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 및 옷 갈아입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 단위 농촌 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등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사업은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농촌 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에서 원주민 하자를 주제로 원주시 체험휴양마을협의체와 함께 지역이 가진 고유의 농촌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